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삼바. 아, 브라질도 얘기들이 세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8개월 뒤 아이들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병원에서 뭐 아기가 바뀌었나? 뭐 요런 근데 거.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뭔가요? 네, 쌍둥이인데 바로 아빠가 다르다는 사실이거든요. 에? 그게 가능해요? 두 명이 각각 설마. 쌍둥이인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바뀌었겠죠. 그쵸? 네, 같은 날 두 명의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내가 성관계를 2번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고 누가 실제 아빠인지가 궁금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아빠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게 뭐 유전자 검사를 받은 건가요? 그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버지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남성의 DNA와 네. 쌍둥이 중 한 명의 DNA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그 나머지 걔는 아빠가 누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같은 날 잠자리를 했던 또 다른 남성의 DNA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러자 나머지 쌍둥이의 DNA하고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박.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난자하고 하나의 정자가 수정한 뒤에 둘로 쪼개지면 쌍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사례는 2개의 난자가 각각 다른 남성의 정자하고 수정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구나. 그러면은 아빠가 다르잖아요. 쌍둥이들이. 그럼 육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쌍둥이들의 엄마 그리고 2명의 아버지 중에 1명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그 아빠 그래도 짜증나겠다. 다행이다. 근데 오히려 되게 해피 패밀리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종종 이런 일이 또 있네. 이게 100만 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브라질 쌍둥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안좋아지네. 바로 이게 쌍둥이 중에 1명은 백인, 그리고 다른 1명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진짜 놀랬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다르다, 애들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네. 이게 쌍둥이라고요? 네, 그 우선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레기나 알레한드로라는 여성이 생방송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요.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전 남자친구인 에릭 호세의 핏줄이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같은 시기에 두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거네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이 여성은 그 시기에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궁금해 죽겠네. 이게 제 머리로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런 별일이 진짜 다 있는 거 보니까 막장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그러네요. 들고 근데 이 친자 확인 검사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이게 종종 있습니까? 네, 그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네. 친자 확인 검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 후에 아이의 친자 확인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예. 10년 사이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2배. 야, 요즘에 또 신기하다. 네. 그 다른 나라는 어때요? 친자 확인 같은 거 하나요? 우리나라는 약간 DNA 관사 별거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왜냐하면 폰에서 서로 알아니까. 알아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바람 폈어. 내 귀에 들어와. 바로 들어와요. 그냥 어차피 내다 이런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다 키워줘요. 안 닮았어. 어차피 뚜물 아니니까 키워줘요. 키워줘요. 근데 프랑스에선 제 사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혼하고 애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재혼을 했을 때 그
그 아이를 다 키우거든요. 네. 주로. 제 사촌도 지금 갑자기 애가 4명인 거예요. 한 명이던 애가. 그래서 얘가 네. 아 하고 재혼한 그 남자분이 벌써 애가 2명 있었던 거죠. 그럼 다 같이 그냥 살아요.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들,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이 어른들의 철딱선이 없는 이 행동 때문에 이게 애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 자식을 또 낳아서 저도 이제 기르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네, 아까도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번엔 브라질로 또 한 번. 또 브라질로요? 브라질이 브라질 뭐가 이렇게 많네요. 많아요, 뭐. 남편? 뭐? 아들이 아들인데 어떻게 남편이야? 아들이지 않나? 아 뭐야 또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브라질의 하원 의원인 플로델리 도산토스 데 수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Cotidiano de intrigas e disputa por dinheiro e poder. O laudo do IML mostrou que ele levou 30 tiros, 2 disparados a queima-roupa. 30개요? 미쳤다. 놀라운 사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편 아들? 아들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1991년이었다고 해요. 네. 이 수자가 카르모를 입양하면서 양 엄마와 양 아들 입양아의 관계로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입양하고 7년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네. 또 이제 그 부부가 또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해서 55명의 자녀. 55명이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카르모가 30발에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었냐 대체. 이거 나 지금 너무 나 충격이야.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지금 뱀이 없어졌어. 처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가 강도가 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자고 지시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가요? 네네. 바로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또 나옵니다. 뭐예요? 다른 나 애기들인가? 지쳤어. 아니 뭐예요? 55명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자녀들, 심지어 손녀까지 가담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공범이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자식과 손녀가 공범이었다는 Foram 거죠. denunciadas à justiça. Além das filhas Marci e Simone, mais 6 pessoas foram elas, outros filhos do casal. Adriano, acusado de ter conseguido a arma do crime. 7명의 자녀들이 도움을 줘서 이 남편을 살해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살해한 이유가 뭐 밝혀졌나요? 현지 언론에서는 기독교도였던 크리스천이었던 수자가 이혼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혼보단 차라리 살인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니 애들은 대체 그 7명이나 가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한테는 네. 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는 이혼하거나 갈라설 수 없다. 더 싫어. 어떻게 해야 이런 거. 될까? 제일 싫어.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네, 진짜 물어보- 가스라이팅. 네, 그 가스라이팅처럼 그런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죠. 세상에. 그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이상하죠. 맞아요. 그치. 그죠? 정신 네. 상태가 근데 이상하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 아니 뭐예요 또 이번에는? 아까 그 코브라 살인처럼요. 이번 사건도 살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구나. 네, 경찰이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이런 살인 교사 전에도 최소 6번 가량의 독살을 시도했다. 6번?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눈 보는 눈들도 굉장히 오. 많을 텐데 신경이 이게 쓰였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뭐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수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지금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재판받는 지역을 아예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건 이제 기각당한 상태고요. 올해 12월 12일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 진행 중인. 네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양아들 2명은 이제 각각 징역 33년 2개월, 징역 9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죠. 이게 뭐 어찌됐건 한때는 좀 사랑을 했고 이렇게 서로에게 좀 빠져 있었던 사이였을 텐데 결말이 또
너무 충격적이니까 좀 놀라우면서도 씁쓸하네요, 진짜. 정말 이 계속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슨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한 느낌이에요. 영화 한 그렇죠? 세 지금 편 영화 본 것 몇 편 같아요. 나왔어요? 한 편이 아니야. 웬만한 영화보다 셌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들을 봤지만 또 남아 있습니다. 아, 자, 선생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 가볼 나라는 럭키 씨의 고향인 인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한 여성이 집에서, 심지어 집에서 코브라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근데 인도에서는 코브라에 물리는 사고가 좀 종종 있나요? 맞죠. 사실 큰 도시에는 이제 네. 뭐 매미나 다른 동물들이 없지만은 시골 갈수록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아, 넓죠. 매미 꽤 많이 나타나고 아. 동물도 많이 나요. 네, 실제로 우트라라는 20대 여성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잠을 사건이 잤어요, 발생을 세상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듣다 보면은 네. 단순 사고사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 국면이 그렇죠. 뭘까요?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단순 사고가 아니겠죠. 의도적이었다는 네. 건가요? നമ്മുടെ പ്രോസിക്യൂട്ടർ കുറ്റക്കാരനാണെന്ന് കണ്ടെത്തി പ്രോസിക്യൂഷൻ മുന്നോട്ട് 이 사망한 우트라라는 여성의 가족들이 그녀의 사망이 그냥 사고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가족들에 의하면 우트라는 사망 2달 전에도 이미 시댁에서 독사에 한 번 물려서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이 뱀한테 2번 물리기가 사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물릴까 말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살해당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경찰 조사 결과 우트라가 살해당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죽인 밝혀졌죠. 거야, 코브라로? 우트라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남편 수라즈였습니다. 와, 이거 완전... 남편이 물렸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계시죠. 멀쩡하게 네. 생겼는데. 수라즈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네. 코브라를 풀었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서 남편이 그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나쁘다. 끔찍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번 뱀에 2달 전에 그 녹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남편이 꾸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2달 전에 시댁에서 독사에 물렸던 네. 바로 그 사건도 남편이 독사를 풀어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실패를 한 거죠. 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내는 2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들키지? 왜냐면 뱀이 그렇지. 동물이 알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네, 네. 네. 뱀에서 지문을 채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라즈가 범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독사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이게 뱀을 판매하는 상인이랑 접촉한 전화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사망한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뱀의 이빨 자국에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걸 한번 풀어보는구나. 아, This was then transferred to the crime branch. Suraj was handed a double life term on October 13, 2021. 이빨 자국의 크기가 저렇게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네. 뱀을 머리 아예 잡고 그냥 갖다 놨네. 갖다 놨네. 와. 바로 실제로 일부러 했을 때, 인위적으로 했을 때 그 이빨 자국이 힘신에 남아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남편이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자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눈치 볼 나는 수가 없잖아. 남편 이 소리만 내도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싹 없애기 위해서 이 남편이 미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와, 이건 수면제 완전 계획적이네요. 너무 계획적이야. 그렇죠. 대체 왜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고 돈? 합니다. 네네. 왜 여자가 돈이 많았어요? 집에 돈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편 수라즈가요, 그 아내랑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보통 그 이혼을 할 때 신부한테 받은 지참금들을 다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참금은 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혹시 이혼을? 이번 시간의 주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경찰 조사 결과 이 남편 수라즈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지참금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도대체 얼마길래 그거를 죽였을까요? 네, 지참금이 하나에 약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 그리고 약 3천만 원에 상당의 자동차, 그리고 현금 50만 루피까지 다 합치면 무려 1억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1억이요? 큰 돈이네요. 많으면은 지참금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에게 가져오는 맞아요. 돈인 거죠. 지참금을 영어로 우리가 나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도에 또 옛날에 그 나우리 지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1961년에 398번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풀법이에요. 세기의 불륜 그리고 이혼입니다. 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최근에 혼인 신고했는데 벌써 경험이냐? 오늘 변호사님 연락처 다 받아가세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오늘 진짜 여기 관련돼.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드라마보다 더 네. 막장이 나오는 게 바로 실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글로벌 쇼킹 원픽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네요. 네.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가장 쇼킹한 이야기도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2019년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면은 뭐 거의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신랑의 아이를 안고 전 애인이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클래식한 이야기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게 클래식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지금. 그게 클래식?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뭘까 이거 궁금하네 이거. 이거 뭐지? 잠깐만. 신랑 신부가 본거 같기도 하고. 결혼식으로 입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 행사 과정에서 저렇게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치, 원래 저기 틀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쫙 같이 자라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저때 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모텔방? 따뜻한 신부의 불륜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진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나와요? 아, 네, 그렇죠. 재밌어. 아니 반응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 반응? 맞아, 사람 반응.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신랑 신부가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양측 하객들이 뛰쳐나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느라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겠다 진짜.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영상을 누가 올린 거야? 보고 지금 신랑이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누가 틀었는지 몰라요. 내연남이 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누가 틀었는지 모르는구나. 영상 속 주인공이 정확하게 신부의 내연남이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연남의 부인분께서 화나서 그거를 준비해서 복수하려고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 네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너의 결혼을 망쳐버릴 거야. 막 이런 느낌. 저기 죄송한데 드라마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따로 촬영하시는 줄 알았어 지금. 너무 감정이입을 해버렸네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이야기였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분 아, 역시 다르다.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영상을 튼 사람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이었습니다. 그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 대단하다.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정말 화나거나 뭐 그러니까. 미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걸 할 수 그리고 있어요? 결혼식 시작할 때는 웃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팅이잖아. 그러니까 연기잖아, 연기를 해야 연기. 되잖아. 진짜 무섭다 이분. 무섭다. 이 모든 게 신랑의 어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신랑이 신혼집을 수리하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신부와 다른 남성의 불륜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하필이면 또 신혼집이에요. 가슴 찢어지겠다. 악랄하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랑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고 틀었다고 쳐요. 근데 신랑도 데미지가 꽤 막 있고 그럴 텐데 결혼식까지 갈 거 없이 그 전에
그쵸. 사실 이 헤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보면은 약간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헤어진다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그러던데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너무 오픈되어 있다. 그렇게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 근데 그 대신 약간 소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문화가. 상대방에 대한 한국이랑 그런, 비교했을 때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막 내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니? 뭐 어떤 관계야? 그냥 진짜 육체적인 거니 아니면 정말 감정이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져요? 주로 오, 뭐 신기하다. 그때는 화나겠지만은 사람마다 물론 너무 그렇죠. 다르겠지만 예. 네, 뭐 때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때려요. 너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작에 우리나라 때려요. 저는 근데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방법 저는 당연히 그런 감정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있잖아. 고춧가루 물 넣고 업으로 불어버려. 근데 그게 가나에서는 어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우리 않습니까? 법 있잖아. 네. 강하지 않아요. 아, 약간 관대한. 강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통된 말은 아니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정성을 들여서 신랑이 맞아요. 결혼식에 이거를 공개할 정도로 쉽지 않은 왜 결정이죠. 이렇게 했을까라고 좀 네. 의심스럽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바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불륜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이 네.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천천히. 잠깐만 나 이해가 저 안 두 가. 사람이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라면은 이 여자는 결혼하니까 당연히 가족이 될 거고 저 남자도 그럼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인 거지. 형? 신영? 뺏기네? 이야, 완전 쓰레기네. 잠깐만 정말 형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영상 속 그 남자는 신부의 형부였습니다. 형부. 언니 남편네? 자기 언니의 남편이랑 저런 거야? 아주 나쁜 여자네. 아, 그래서 남편이 한 번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거기였구나. 진짜 빡쳤겠다. 맞네. 이제 나 이해 갔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형부의 아내는 신부의 언니잖아요. 친언니, 이 언니가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못됐다 이거 너무 못됐다. 제가 언니였으면 남편의 바람도 너무 충격이지만 제 친여동생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더 큰 상처예요. 나도 동의해. 맞아. 에바 누나 여동생 있어요? 친언니 있어요. 아, 그럼 상상이 되겠다. 그 상상이 되겠다. No. 현부 no. 그럼 형부랑 처제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2년 동안 열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필 이 예비 신랑이 신부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잘하는 네. 사람이 없네, 그런 그러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해 줬느냐? 형부가 나서서 예비 신랑이랑 이제 예비 신부의 관계를 이제 화해하게 해줬는데 그때 하필 이 형부랑 처제의 감정도 조금씩 미묘하게 발전을 한 거죠. 아 이거 너무 싫다. 드라마. 아 진짜 최악의 빌런이 등장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진짜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게 어찌됐든 신부의 개인적인 치부가 네. 정말 공개적으로 다 이제 보여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적 처벌 같은 거는 없나요? 네, 물론 불륜이라는 게 네. 굉장히 잘못된 행위긴 하지만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데 사실 불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이 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봤지만 이게 어쨌든 이런 영상물이 촬영됐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서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람 유명하죠. 아 유명해요? 알아. 당연하죠. 2년 동안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이게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리고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이죠. 아가칸 왕조까지. 아가칸. 네네. 범행 대상만 해도 50여 개국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기의 사기 사건인데요. 진짜. 와. 이게 이제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어머? Il a soigné sa mise en scène, peaufiné le décor, jusqu'aux drapeaux européens et français.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가면을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면으로 사칭이 돼요? 진짜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가면이면은 이게 상상 초월. 티가 날 텐데. 특수 분장이 아닌 이상. 탐 크루즈 나오던 그거 미션 있잖아.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거기 쫙 그 실리콘. 걸려있잖아. 아 실리콘. 이렇게 붙어가지고. Et encore, cela ne suffirait pas. 기사 사진 보면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장관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진짜 저기 보이시잖아요. 진짜 영화네? 맞아. 예, 2015년부터 2년 동안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건데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인 아가칸 왕족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가면 쓰고 화상 전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티가 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제 프랑스 국기 있고 이렇게 딱 전시하고 장관 그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서 정말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이제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든지 뭐 화술 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엄청 연습한 이슈에 거죠. 딱 맞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어로 푸 드리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옹이 이제 르드리옹이 장무관 이름이고 푸는 가짜. 그래서 가짜 드리옹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어로.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됐고요. 프랑스의 사기죄와 신원 도용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려 5조 원의 사기 스캔들을 일으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기꾼 조 로우 이야기입니다. 이 조 로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So the court upheld his prior guilty convic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wa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e's also facing a fine of over $46.8 million. Get my justice, and I didn't get a fair trial based on its principle.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나라 돈, 말레이시아 돈을 빼돌리고 현재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안 잡혔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꼭 잡아야 된대. 아니 근데 사진에 왜 디카프리오가 있어요? 왜 지금 같이 두 명이 찍었지? 왜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절친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로우가 준 선물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조 로우가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랑 절친이니까 영화에도 투자를 해주고 또 105억 원 상당의 미술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다 받았어요. 이게 105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바스키아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 로우의 이런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때 이제 오스카상 트로피랑 저 미술품을 미국 정부에 다 반환을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셀럽들한테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물하는데 이 돈을 다 쓴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디카프리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 로우는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있죠. 미란다 커와 또 비밀 연애를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올랜도 블룸
이건 전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랜도 블룸과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014년에 여러 명의 이제 재벌과 만날 시점이었거든요. 미란다 커한테 91억 원 상당의 보석과 크리스탈, 피아노를 선물하면서 팬심을 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미란다 커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셀럽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페리스 힐튼한테는 25억 원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습니다. 와, 야, 너 빡빡빡 썼네요. 아, 진짜. 빡빡. 아니 이게 저분들을 근데 사실 만나려면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본인도 셀럽이 돼야지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거? 자기 겁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 구매합니다. 3천억 원. 와, 이거 나 몇백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억이요? 그렇죠. 3천억에 달하는 요트와 39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까지 마련을 했고요. 제트기가 싸보여 갑자기. 아니 이거 보트가 더 비싸네. 제트기 타고 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셀럽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와 친구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거대한 파티를 매일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조 로우한테 왜 이렇게 다들 속았지? 하는데 이게 들킬 수 없었던 이유가 조 로우 자체가 약간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 출신. 아, 걔가 원래 그랬구나. 뭐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인 헤로우 스쿨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인 리자 아지즈와 연을 맺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로우는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인 거죠, 아직도? 네, 수배 중인데 지금 뭐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 로우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성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형량이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3범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는 100년, 150년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 로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